계속해서 조금 압박 이슈를 좀 털어보는 압박 면접 계속 진행하겠는데요. 이제 두 번째 갈라치기가 이동관. 이동관. 네. 이제 구관이 동관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 임명 강행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기자협회에서 한번 그 여론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기자분들 대상으로. 그래서 얘기했을 때 한 80% 정도의 그 한 1,473명이라고 이제 저 기사에서 봤는데 다들 반대한다. 그리고 오늘도 그랬지만 그 언론을 탄압하기만 하는 뭐 전문성도 전혀 없고 그 어쨌든 그런 분이 방통위를 맡는다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깝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너무나 좀 불행한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23년에 그 일종의 2017년부터 이 방송 기술자, 조작 기술자, 탄압 기술자 이런 사람을 다시 앉힌다라는 게 제가 뭐 아까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도덕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객관성이고 중립적인 사람도 아니고 왜 임명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려의 지점이 이게 하나의 일종의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유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그 전부터 일단 YTN 민영화하고 여러 이제 공영방송을 해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이번에 이제 서울시의 TBS 미디어 재단을 아예 이제 내년부터 운영하지 않도록 출연금 그렇죠. 출연금을 아예 그러니까 지금 TBS는 정확하게 내년 1월 1일부터는 서울시 출연금이 없어요. 제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국을 사실상 문을 닫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수익을 내는 사업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 남은 33년간 열심히 노력한 시민 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인 TBS를 날려버리고 민영화로 넘기겠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등장은 어떤 의미를 시그널로 던진 거냐면 지금 KBS, MBC 하나 공영방송 그리고 하나 준공영방송 이 두 방송국을 우리가 손 보겠다라고 선전포고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다들 TBS 다음 단계는 KBS, MBC구나. 이 점이 사실 부인하기 어려운 거죠. 이미 KBS는 들어간 거 아니에요? 분리징수. 뭐 분리징수 하면 사실상 KBS는 뭐 한 엄청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KBS뿐만 아니라 EBS조차도 사실 지금 그 굉장히 이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아파트 경비원 선생님도 뵙고 이제 주택 관리사 분들도 뵙게 됐었는데요. 저한테 너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개별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 분리징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정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민원이 폭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주택관리사 또 경비 이 업무를 하는 그동안의 세월 동안 지금 가장 업무가 폭증하고 있어서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뭐 징수를 너무 징수 비용을 맞습니다. 엄청나게 또 지불해야 되는 거죠. 이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죠. 왜냐하면 이걸 의무라고 하지 말던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그 수신료가 이게 의무가 아니면 나중에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괜찮은데 이게 의무가 되거든요. 근데 이 의무가 되면서 또 이걸 징수해야 되는 또 비용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야. 행정력의 낭비일 뿐더러. 지금 이동관의 첫 일성이 NHK, 뭐 BBC 같은 세계적인 공영방송을 아니 우리 KBS가 이미 세계적 공영방송이야 이놈아. 어디서 개수작 하고 있어 진짜로. 이건 진짜 개수작이에요. 아니 말이야 방구야. 예를 들면 아니 지금 우리 KBS가 세계적인 공영방송이 돼가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으면서 어디서 갑자기 무슨 BBC니 NHK를 갖다 대고 BBC, NHK도 반대하잖아요 지금. 저는 너무
약간 소름이 돋았던 게 지금 KBS 구성원들 중에 열심히 정말로 국민이 사랑받는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노동자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얼마나 큰 모욕감을 느꼈을까 싶은 게 너무 이해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작 따로 있는 거죠. 적어도 최소한 100번을 양보해도 이동관의 입에서 들을 말은 아니라고 맞아요.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동관은 정말로 과거의 MB 정권 때 이 언론 탄압,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의 허문도가 있었다라면 그렇죠. 이명박의 이동관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잔혹하게, 그리고 그 문건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동관 수석이 지시해서 언론 탄압과 관련된, 그래서 실제로 행해졌던 일도 있잖아요. YTN 방송을 뭐 어떻게 뭐 이게 방송이 바뀌어 버려요. 방송 뭐 조작하고 방송 내리고 뭐 방송 편성에 관여하고 뭐 블랙리스트 만들어 갖고 출연자 막 출연 못하, 나 같은 사람 출연 못해요 방송에는. 진짜 당분간 이동관 체제에서는 저는 공영방송이나 종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MB 시대라는 게 말하자면 부자 되세요라고 말하는 그 구호 하나로 이명박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나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그 욕망의 결과가 MB 정권의 탄생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유를 실제로 현실로 느끼게 한 장본인이 이동관인 거예요. 맞습니다. 즉 언론이라는 이 공공 영역을 정권의 사유화한 도구로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걸 앞장서서 보여주고 실천했던 당사자라는 거죠. 아니 공방 공정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거기에 또 도덕성도 없어요. 그러게 학폭인 그 아들 문제도 참 그런데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 뭐 요 지점에서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저희 아들 학교에서 학폭위 원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중학교 학부모였죠. 근데 학폭을 지금 이제 이동관 그 후보자에 관련해서도 보면 그냥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자료들이 사실 다 남아 있고 당시에 서울시 의원들이 다 그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자료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대로 밀고 나가겠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공직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더 많이 알려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민의힘 사람이랑 제가 방송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얘기하는 게 당사자끼리 다 이제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폭 처리 규칙에 보면 이 당사자끼리 한다 그래서 그게 절차가 중단되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그 절차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 그 당시에 당사자끼리 합의된 건 아니에요. 1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2학년 때까지 진행됐고 이 세 사람이 피해자가 있어요. 그 세 사람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만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막 모르겠어요. 뭐 진짜 진정성 있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지금 침묵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치 지금 학폭 이슈가 끝난 것처럼 가장 기가 막힌 장면은 또 시의원이시니까 또 그렇죠. 하나고등학교 잘 아시잖아. 가장 기가 막힌 장면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서 언급하면서 불멸의 명언을 남겼죠. 맞아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동관의 적은 이동관이다. 이적이. 똑같이 그 말을 했던 본인 스스로를 지금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나도 말 많이 안 해야 돼. 나중에 이럴 수 있어. 나도 말 안 하려고 많이. 자, 이은영 TV 구저필이라고 그래. 일부러 누나가 지금 일부러 개그 친 거죠?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구저필. 우리 저 이은영 TV 대한 이은영 반가운 선배님 마음으로 안녕하십니까? 꼭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썼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구름꽃님, KBS 자체가 채널 3개가 되잖아요. 맞아요. 진짜 부자 되세요. 언론을 이용해 국민을 우민화했다라는 진짜 두 번째 갈라치기가 이동관이다. 그렇죠. 3대 갈라치기를 지금 제가 잠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일종의 윤석열 정권의 3대 갈라치기.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라는 식의 국정운영 기조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